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2월 14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취준생의 고민 삽질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런 사연 참 많이 오고요. 참 많이 상담했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왜? 네가 찌질하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래. 일자리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취준생의 고민 그리고 이 취업하려고 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노력이 삽질일 수밖에 없을까요? 진짜 본인이 번아웃 증후군 취업하려다가 번아웃 증후군 이야기하면서 약을 먹게 돼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때마다 결국 우리가 뭐 취업난이나 경쟁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건 전부 자신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마치 외부 탓을 하는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잘 드러낸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공감하시겠어요? 이런 취준생이나 젊은이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뭐냐면 옛날에 젊은이들은 더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왜 그때는 지금만큼 자살을 많이 안 했을까? 지금 요즘 20대들은 왜 삶에 있어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경쟁 이런 것들을 더 힘들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이런 식의 또 우아한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거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 또 그러면서 다 그 탓을 외부로 돌릴 때, 그러면 자기 탓을 돌리면 어떻게 되나? 자기 탓을 돌리면 더 죽고 싶죠.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요즘의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어려운 상황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더 자살하는 일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쩌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정확히 보려고 하고, 또 거기에서 누구 탓, 그게 내 탓이냐 남 탓이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 그리고 그 문제,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젊은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무조건 이것만 해, 공부만 해 라고 하는 식의 교육을 받고 착한 어린이가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삶, 선생님이 원하는 삶, 사회에서 남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삶, 이렇게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마치 주인님이 원하는 삶, 주인님 저를 어떻게 잘 해주세요, 제가 주인님 말씀만 따를게요,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키운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도 있어요. 네.
아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황 박사님, 최민수 휴먼이 쪽팔린 거 싫어하는데 쪽팔린 거는 다른 사람들도 쪽팔린 게 다 다른데 휴먼한테 쪽팔리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휴먼한테 쪽팔리는 건 쪽팔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맨한테 쪽팔리는 건요, 휴먼이 쪽팔린 거와 다르게 남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쪽팔린 거예요. 삐졌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쪽팔리는 건요, 영문도 모르고 뒤통수 한 대 맞을 때요, 잘릴 때 그걸 되게 쪽팔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쪽팔리는 게 각각의 성향의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20대 취준생의 고민, 삽질 그만하고 싶어요 하는 이 친구는 뭐에 쪽팔린지 한번 사연이나 우리 읽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입니다. 현재 초등학생 때부터 취준생인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취준생이 아니고요, 현재 취준생이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께 한문을 배웠고 고등학교 때는 한문과 관련이 있고 주위에서 비전 있다고 말하는 중국어를 배우다 대학교를 중국학과로 진학했대요. 아이고, 이분 진짜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한문 배웠고 고등학교 때 한문 잘한다고 중국어를 배웠대. 저 옛날 저 대학교 다닐 때 저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앞으로 세상이 중국 세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외국어를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중국말을 배울 수 있는 중문과를 가면 어떨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랬더래. 야, 너가 중문과에 가서 중국말을 아무리 잘 배워도 화교, 그렇지, 한국에 있는 중국 사람만큼 네가 이 한국말과 중국말을 잘하겠냐? 그건 비전 없다. 그래가지고 심리학과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마한테 너 심리학과를 가서 네가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들은 그런 친구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사연부터 이야기하죠. 대학교를 가니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었지만 눈치를 많이 보았고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컸습니다. 이분의 심리 상태, 심리가 어떤 건지를 봤더니 WPI 현실 프로파일에서는 에이전트의 매뉴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뚝 놓는 거예요. 이분 진짜 프로파일 보니까 가슴이 짠하네요. 현실 프로파일 에이전트의 매뉴얼이 넣었고요. 이상 프로파일은 아이디얼리스트의 릴레이션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보면 이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잘하지 못하고 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고, 남들이 하는 뻔한 짓을 하는 데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됐죠. 저희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지속적으로 유발된 이유를 추측하는 측면에서만 제 가정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주된 성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고, 제 주된 성향이 에이전트 매뉴얼이 맞다면 저희 이상은 실현시키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까지도 이제 같이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사연을 더 조금 한번 보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상당히 강압적이고 단정적으로 보였고, 또 이 자기 방어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 좁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거를 잘 유지하면서 살았대요. 저희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지속적으로 유발된 이유를 추측하는 측면에서 가정사를 이야기했는데, 세무사 이야기도 그대로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생각한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본인이 세무사가 되면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이라도 관련된 일을 하려고 전산회계 1급을 땄고 격리 업무로 지원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취업이 코앞에 다가오고 세무사라는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니 직접 일하며 경험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 검색 결과 야근이 너무 많았대요. 그때부터 나의 적성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고, 저는 일과 여가 생활이 균형을 맞춘 워라밸을 중요시한대요. 그리고 자유로움, 주체성, 재미, 배움,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본인의 욕구래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에이전트가 워라밸을 하면서 이렇게 퀘스천 마크인 거 정확하게 그래요. 예, 에이전트가 워라밸을 이야기한다는 건 본인의 삶의 방식과 본인이 진짜 이상적으로 원하는 것이 구분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 너무 잘 보여주죠. 네, 힘내세요. 네. 저희가 주 3일 근무인데 지원자가 없네요. 무슨 지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분은요, 사실은 본인의 성향이 뭔지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분이 에이전트 매뉴얼인데, 동시에 로맨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막연히 생각하는 워라벨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과제, 목표, 나의 조국이 나에게 임명한 과제가 무엇인가, 미션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그걸 본인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워라밸을 이야기하는데, 본인의 삶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워라밸을 이야기하면 헛것을 쫓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네, 에이전트 리얼이면 일을 뭐 나름대로 잘하죠. 그런데 에이전트의 로맨기가 있으신 분은요, 마치 본인의 삶은 전쟁터 같고 자기 자신은 그 전쟁터에서 이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아유 무서워요. 그렇지만은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에이전트의 로맨 성향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의 릴레이션을 꿈꾸게 되는 거죠. 네. 본인은 그런데 아무리 아이디얼리스트의 릴레이션을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현재 자기 자신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지를 모르는 한은 항상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거는 삽질이 되고 결국에는 자책 모드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영웅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치울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피해의식과 불안에 엄청 시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본인이 심리학 교수님이신가요? 네, 제가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로 있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 심리 상담을 주로 하면서 여기 황심서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연세대학교 유석천 교수는 안 잘라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는 이 소위 말해서 뉴라이트 우파들이 지배하고 있고요. 저를 자른 정가병 총장, 그 당시의 총장은요, 바로 유석춘 교수와 동일한 뉴라이트의 핵심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요, 보통 자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 친일의 앞잡이 돈을 받아가지고, 친일이 아니지, 일본 전범의 앞잡이 돈을 받아가 연세대학교에서 연구기관을 만든 거에 사무총장을 유석춘 교수가 하기 전에 사무총장을 하셨던 분이 정가병 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친일을 아주 잘 이 대표하는 교수들이 대세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유석천 교수는 잘릴 일이 없어요. 네. 정가병 일본재단 임원이었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사무총장 했어요. 자, 저는 이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전에 했던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분이 사실은 지금 대학 29살이고 대학을 지금 졸업을 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일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 유석춘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네, 그분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사과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교수님은 누군가에게 심리 상담 받고 싶지 않나요? 다른 사람 상담만 해주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많은 경우에 상담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로받고 또 지지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심리 상담을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고 슈퍼비전 또는 슈퍼바이저를 해야 된다는데 이게 사실은 정신분석 프레임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는 상담은 심지어는 저는 내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마치 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느끼는 셜록 홈즈 스타일의 상담을 하기 때문에 꼭 다른 누군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자, 유석춘 서울의 소리 할배한테 얻어맞는 거 속 시원하더라고요. 아, 할배한테 얻어맞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폭력은 사양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한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리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다른 사람의 심리, 또 나의 문제에 관련된 나의 심리,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셜록황 지메일로 많은 사연 항상 보내주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